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3조 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뭔지는 아셔야 되죠. 기한이 뭔지는 아시죠? 기한, 시기와 종기,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고 그 기한에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시기와 종기가 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기한의 이익은 뭐냐?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이익. 예를 들어서요. 임대차 기간을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을 때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 안 줘도 되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면 차임 안 줘도 되죠. 그게 기한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럼 임대인은 차임 받을 수 있죠. 임차인은 물건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남의 물건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 이게 기한의 이익이고 특히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누리고 있는 이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자, 2024년 12월 31일이 종기잖아요. 자,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출 받은 채무자는 원금 안 갚아도 되잖아요. 원금 변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그 2024년 12월 30일이라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빌린 사람, 차주라고 합니다. 원금 변제하지 않아도 되죠. 이자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게 기한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 휴대폰을 2년 약정했어요. 아직 2년이 안 됐어.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통신사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이익을 누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기한의 이익이라 하자. 자, 이때 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게 있고 채무자에게 있는 게 있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게 있어요. 대출 같은 것들은 채권자인 은행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자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채무자는. 원금 안 줘도 되는 이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게 있고 채권자에게만 있는 게 있고 채무자에게만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누구에게 기한이익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에게 있나? 채무자에게 있나? 이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해서 153조 1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추정한다는 소송에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추정한다 이퀄 증명된 거다 그랬죠. 증명된 거다. 그래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채무자는 나한테 기한이익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결국 채권자가 나한테 기한이익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으면 채권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음을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게 153조 1항의 취지가 됩니다. 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통신사 2년 약정했습니다.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기존 통신사와의 기한의 이익, 종기까지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통신사 옮길 수 있지. 그게 기한이익 포기예요. 자, 아직 변제 기한이 남았어. 2024년 12월 31일이야. 근데 로또 당첨됐네?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원금 다 갚아버리면 되죠. 이런 게 뭐예요? 기한이익 포기죠. 근데 내가 기한이익을 포기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통신사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중간에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 통신사 손해잖아. 내가 은행에 원금을 갚으면 은행은 손해잖아요. 이자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 이렇게 상대방이 이걸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한이익을 포기한 때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기한이익을 포기해서 상대방이 이걸 해야 한다면 포기하지 못하느냐가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의미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 옮기면 기존 통신사의 중도해지 수수료,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은행에 미리 원금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거 내잖아. 물론 이제 은행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라고 생색을 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가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것들이 말이 수수료지 손해배상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요 153조 2항을 근거로 마련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한이익이란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그 기한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추정은 소송에서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왜? 추정된 사실은 소송에서 증명된 사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채권자, 나한테 기한이익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폰을 바꾸면서 통신사와 2년 약정한 상태에서 2년이 되기 전에 포기하고 통신사 옮길 수 있다. 차주는 원금 변제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이게 다 기한이익 포기죠. 다만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 의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기출, 기한이익은 불분명하면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을 하지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따구로 내거나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내거나, 그죠? 또는 추정한다를 슬쩍 본다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본다 아닙니다.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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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기출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랬죠. 자, 문제가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포기 못한다가 아니죠. 이 틀렸죠. 포기할 수는 있는데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라 이렇게 되겠죠. 기한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의 기한이익이 또 상실되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포기할 수 없다. 역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응용돼서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다. 어렵지 않죠? 기한이익 포기, 기한이익과 그 포기에 관련된 153조 역시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조 살펴보셨습니다.